자, 그 단백질이 이제 소화 흡수돼서 보실 건데요. 그 단백질이 처음에 이제 참 말씀드린 것처럼 펩타이드 결합이라 했으니까 위에서는 단백질이 큰 폴리펩타이드로 이제 분해가 되고 초장에서는 트립신에 의해서 큰 폴리펩타이드가 다이펩타이드까지 다이는 두 개라 했잖아요. 거기까지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췌장에서 카이머트립신에 의한 효소에 의해서 역시 다이펩타이드로 분해가 되고 그러면 카복시펩타이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작은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로 구분이 된다. 소정의 아미노 펩티다제 끝자리 AS는 효소를 얘기했죠. 그래서 아미노애시드 펩타이드로 다이펩타이드로 나눠지고 다이펩타이드 디펩티다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아미노산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위, 췌장, 소장에 있는 효소들에 의해 가지고 어, 결국에는 아미노산이라는 궁극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펩신이라는 건 소화효소 이름이랐던 거 기억하시고요. 흡수는 소장에서 아미노산 분해됐죠. 아미노산이 모세혈관, 문맥에 계속 결국 간으로 가는 거죠.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간 근육에서 아미노 애시드 풀 써 있잖아요. 그 동화 작용은 뼈나 이빨, 머리카락, 피부, 근육 또는 각종 기관의 단백질 형성하고 혈장 단백질을 만들고 효소 단백질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항체도 만들고 여러 것들을 만든다는 게 동화 작용이고 이완은 분해돼 가지고 비질소 부분은 당질, 지방, 열량을 낸다라는 거죠. 비질소 부분은 나눠진다는 거고 이렇게 요소 형성도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 대사 과정은 이와 동화로 구분이 된다는 거, 동화 작용을 합성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은 주된 기능은 역시 그람당 4칼로리 에너지를 낸다는 거고 두 번째로 새로운 조직 합성과 보수 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다친 거는 또 보수를 시켜 리페어 시스템도 있고 합성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효소 호르몬 항체 형성 안 보이는 거지만 몸속에서 효소 단백질 호르몬 단백질 항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항체는 질병에 대한 정의를 갖는 물질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단백질을 섭취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될 거예요. 여러 몸에 있는 좋은 기관들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소와 단백질과 소위 말하는 항체가 필요할 텐데 단백 섭취가 소홀해지면은 이것 역시 떨어지게 되겠죠. 뭔가 수분 편응 조절 알부민 글로빈 섭취가 부족하면 부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양성 화합물 양성이라는 건 산성과 알칼리성 뭐 산성과 염기성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산성과 염기성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COH 카복실기는 산성이고 NH2의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의미하므로 양성이다. 그래서 산성이 한 개도 있으면 산성 단백질이라고 하고 염기성 쪽에 하나 더 많으면 염기성 단백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머지 중성이라 1대1이면 중성이겠죠. 자, 그다음 지나가면 이제 단백질의 품질 평가해 가지고 생물가, 뭐 아미노산가라는 계산식이 있어요. 바이올로지컬 밸류, 아미노애시드 스코어 해가지고 생물가는 뭐 질소, 흡수의 집질소, 보유량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식이질소에서 대변질소 빼고 식이질소 가로 열고 흡연과 대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자분모 나눠서 표현하는 게 있고 아미노산은 분모는 표준 단백질 해당 아미노산 함량과 분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한 아미노산 뭐가 제일 부족한지 제한 아미노산을 분자를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나눴을 때 아미노산가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요. 아미노산가를 비교했을 때 달걀의 100을 봤을 때 뭐 쌀은 73, 좀 부족하다는 거죠. 보리도 좀 그렇고 참깨 63, 감자 67, 우유는 88인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가 달걀은 뭐 완전식품이라는 얘기로 하는 이유가 아미노산가가 100이라는 얘기니까 뭐
빠지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권장량은 총의 15% 섭취한다.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 즉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나이죠. 어, 많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한다. 매일매일 고기를 구워 먹거나 매일매일 우유를 먹거나 매일매일 계란을 먹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성인은 불필요하게 많이 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임신 수익이 제외하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질소 때문에라도 그렇고 중독의 독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는 55g, 여자는 45g 정도를 일일 단백질 권장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보식품 다 아시겠지만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알을 계란을 표현했는데 이 네 가지의 종류를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거죠. 앞에 세 가지는 동물성 단백질, 뒤에 한 가지는 식물성 단백질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두 보시면은 제일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다. 땅 속에 나와서 고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콩은 소홀히 하지 말고 잘 드시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 보시면은 뭐 세계의 콩 발효식품. 그래서 콩이 너무 좋으니까 콩을 뭔가 퍼멘트 발효해가지고 여러 음식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간장, 된장, 청국장 뭐 다 사실은 콩이죠. 일본은 다 아시지만 미소, 미소시루, 뭐 된장국이죠. 나또 역시 풍부한 어, 콩으로 한 발효식품이 되겠죠. 중국의 두시, 루프, 인도는 뭐 스자체, 네팔은 키네마, 인도네시아 템페, 템페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국장 같은 거죠. 태국은 토아나오, 부탄은 뭐 리비입바, 서아프리카는 다나와로 이루해가지고 여러 국가들에서 콩의 그런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효를 해서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거식품 보시면은 뭐 참치, 2분의 1캔, 뭐 오징어, 새우, 조기, 닭다리, 소갈비 해가지고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됐죠. 두부는 콩이죠. 계란, 우유, 치즈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콩도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증인데 이제 우리나라 뭐 지금 못 사는 나라에는 많이 생기게 되는 결핍증이에요. 자, 좌측은 콰시오커, 우측은 마라스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콰시오커 보시면은 부종이 있고 복수로 배는 빵빵하게 차 있어요. 머리카락 변식돼 있고 사실 마라스무스는 배도 안 나와 있고 다리나 팔이 더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지방, 체근육 다 빠져 있어요. 단백질이 심하게 부족한 뭔가 그런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마라스무스가 장기화되면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유아 보시면 체중 감소, 쉽게 피로, 신경지적, 성장 느림, 뭐 당연하겠죠. 성인은 부종이 생기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된다. 당연하겠죠. 항체가 안 생기니까 체내에서도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이 세조 형성이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협진이 걸리기 쉽다. 반드시 매일같이 필요한 양 공급해야 한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 필수 아미노산은 꼭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잘 챙기도록 하되 너무나 많은 질소가 모여서 안 되기 때문에 성인들은 적절히 먹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과하게 먹었을 때 써 있죠. 여분의 질소 배설, 신장에 과도한 부담이 돼가지고 신장이 망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분의 단백질은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몸무게가 늘어난다. 뭐 칼슘 용출돼가지고 골밀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양을 꾸준히 드시되 양을 적게 드시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펑셔널 요소도 있는데 역시 아까 탄수화물, 지방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잘 정리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타우린이죠. 타우린 어, 뭐 오징어나 문어나 조개, 해조류 같은 동물성 식품에 나오는 뭐 자연강장 식품, 자연강장 기능, 몸에 힘을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소나 과일 국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도 있고 뭐 들어있는데
동물성 유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소이빈 프로테인 해가지고 콩 단백질이죠. 자, 뭐가 있냐면 사진을 보시면 완두콩부터 검정콩, 강낭콩, 뭐 땅콩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콩들이 있어요. 자, 색깔별로 다르겠지만 자, 이 안에 뭐 소이빈 프로테인이 들어있고 굉장히 질 좋은 단백질로서 우리 몸에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5대에서 지금 4대에 넘어왔어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무기질은 열량을 뭐 부여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리활성들을 가미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 또 요즘에 뭐 요즘 미디어에서도 비타민과 무기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종편에서도. 자, 그중에서 비타민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에너지는 속하진 않으나 일부러 섭취하지 않았을 때 부족하면 뭐 부족증에 걸리기 쉬운 그런 유효 화합물이다. 중 두 가지죠. 수용성 물에 녹는 것, 지용성 기름에 녹는 것. 그래서 이들의 체내량 요구는 기극 적은 양들이나 부족하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전구체는 프로비타민 해가지고 예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생체 내에서 비타민 형성하는 물질인데 전구물질, 전구물질은 전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프리커서라고도 불려지는데, 자,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카로틴,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은 소위 말하는 당근이고, 당근을 먹었을 때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A 전구체는 카로틴이 되는 거겠죠. 비타민 D로 전환되는 S그루테롤, 에르고스테롤, 콜레스테롤, 나이아신을 만드는 트리소판. 트리소판이 나이아신의 전구체고, 콜레스테롤, 에르고스테롤은 비타민 D 전구체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기랑체는 안타고니스트라 해가지고 생체 내에서 비타민 흡수를 억제하거나 이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 비타민 K를 억제하는 항응고제, 엽산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암제, 뭐 비타민 B6를 억제하는 결핵약, 뭐 등등의 기랑제들도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쓰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비타민과 호르몬. 자, 지용성 비타민은 지용성 호르몬과 유사해서 조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활성형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 유지하는데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효소 역시 뭐 조효소로 작용해가지고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용성과 수용성 구분이 돼 있어요. 지용성은 A, D, K 딱 네 개밖에 없고, 수용성은 B1, B2, B6, B12 해가지고 작은 글자로 작은 첨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이아신, 엽산, 뭐 비타민 C까지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 순서 나와 있는데 뭐 1910년 제일 먼저 발견된 게 비타민 B1이네요. 그다음에 13년 비타민 A, D, E, K는 뭐 순서대로 되겠죠. 근데 이제 K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D의 그 A, B, C, D가 아니라 K는 그 기능성 코아굴레이션이라고 하는 응고에 C를 따와가지고 K를 붙인 거예요. 이제 코아굴레이트는 응고시키다, 굳게 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화학 물질명 보시면 비타민 레티놀, 레티놀의 레틴은 눈이란 뜻이죠. 그래서 레티놀은 비타민 A를 의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가 눈에 관련된 뭐 야명증이나 아니면 뭐 백내장, 녹내장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죠. 비타민 D는 칼시페롤, 칼시페롤의 칼슘은 칼슘을 의미할 거예요. 칼슘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비타민 D는 햇빛이죠. 햇빛을 쬐야지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 쬐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토코페롤, 다들 아시죠? 뭐 견과류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비타민 K 메나키논 말씀드렸죠? 혈액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한다. B1은 자 티아민, 뭐 티아민이라는 거 뭐 없으면 각기병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뭐 나와 있고요. B2는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혓바늘 돌거나 뭐 입에 뭐 나을 때 이제 리보플라빈이 부족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아신은 못 사는 나라에서
나이슬 배증 얘기하고 있고, 엽산은 폴릭 애시드 또는 폴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임산부가 먹어야 되고 얘기하죠. 신경근 결손을 예방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 7주 8주 정도 안에 그 초기일 때 이제 아이의 신경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산모는 꾸준하게 드셔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B6는 피리독신, 뭐 피리독살 여러 가지 있는데 피리독신으로 지금 간주가 되어 있어요. 뭐 우울증 치료제도 쓰여지고 뭐 여러 가지 비타민 B6는 뭐 작용을 하고 있어요. B12는 코발라민에서 코발라민은 코발은 코발트라고 하는 아주 미량 무기질의 코발트를 의미해요. 자, 요거는 무조건 육류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만 들어있어요. 식물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채식주의자 하는 분들에게 코발라민은 어디서 얻을 거냐, 비타민 B12를 어디서 얻을 거냐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해요. 그때는 뭐 고기를 드시진 않더라도 코발라민 컴파운드는 드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죠. 뭐 비오틴, 그다음에 아스콜빅 애시드, 아스코르브산이라고도 부르죠. 바이타민 C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들 아시는 것들이지만 한번 화학물질 명까지 명칭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특성은 뭐 다 아다시피 우선은 항산화 중요한 작용이죠. 그다음에 AD 중복은 뭐 시각 및 조절 작용, B 같은 건 조효소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효소를 도와준다 그 뜻이죠. 자, 표를 보시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왼쪽 오른쪽 같이 볼게요. 지용성 ADK, 수용성은 B가 여러 개 있죠. B1, B2, B6, B12의 네 종류가 있으니까 B군이라 부르죠.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녹는 것은 ADK는 지용성 말 그대로 지용이니까 기름에 녹는 것이죠. 유용에 녹는 것. 수용은 물수니까 물에 녹는 것이다. 전구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A는 카로티노이드 같은 베타카로틴류가 있고, 비타민 D는 뭐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같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트리토판은 아이아신 전구체다 뭐 돼 있죠. 지용성은 소합수는 지질과 함께, 그렇죠. 지용성이니까 지질에 녹아서 가는 것도 있으니까 되겠고, 수용성은 탄수화물, 아미노산, 단백질을 의미하죠.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에 의해서 함께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된다. 자, 그다음 저장은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된다. 지용성은 수용성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간편증은 지용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수용성은 저장이 안 되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단기간에 급속히 해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안 드셨을 때. 자, 과잉증은 나타날 수 있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수용성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잉증이 생길 일은 거의 없다. 손실은 산화 등에 의해서 지용성 나타날 수 있고, 수용성은 조리 시 파괴될 수 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드리면은 지용성은 저장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증이 생기지 않고 과잉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데 또 먹으면 과잉이 되는 거니까요. 그에 반해 수용성은 비타민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는 수용성과 지용성을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용성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매일 먹어야 되는 건 수용성이겠죠. 왜냐하면 역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오줌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수용성과 지용성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 자, 보시면 뭐 권장 섭취량 뭐 나와요. 키에 따라서 권장 충분 이렇게 나오는데, 엽산은 뭐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셔야 된다고 A, D 나오는데, 뭐 이것들은 뭐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잘 드셔도 잘 먹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는 경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식사로, 그럴 때는 뭐 종합 비타민으로 지금 나와 있는 A, D, K나 C부터 쭉 들어있는 것들 멀티비타민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D, K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비타민 D가 현저히 부족해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비타민 D 뭐 2000 IU 정도를 6개월간 복용 후에 다시 뭐 칼슘 또는 비타민 D 수치 재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저하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에 의한 독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종합 비타민, 소위 말하는 멀티비타민으로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단독으로 먹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용성은요.
자, 보시면 A, D, E, K의 지용성 보시면은 산소에 살아야 된다. A. E는 서서히 살아야 된다. D는 광선과 공기좀 파괴된다. K는 산과 알칼리성 용의 광선에는 불안정하다. 뭐 좀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용성은 B1, B2, B6, B2, 뭐 B3, B5까지 되어 있는데 산소는 안정되는데 열에 손실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B2는 뭔가 자외선에 적외선에 극히 불안정하게 즉시 파괴된다. 우유 같은 거 리버플라빈 B2가 들어있는데 그 우유를 우리가 흰색 과하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차광을 시키기 위해서 햇빛으로부터도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B6 비타민 C B6는 열에 안정되나 자외선 조사 시 곧 파괴된다. 약점이 있고 B12도 광선에 약하다. 비타민 C는 수용액에서 쉽게 산화된다. 알칼리성 환경에서도 산화가 증가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회적 묻는 질문이죠. 이것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비타민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 자, 아니죠. 자, 아까 A, D, K 등의 지용성 비타민은 권장량에 비해서 많이 먹을 경우는 구토나 살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해롭다. 왜냐면은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적당량을 먹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있죠. 산발적으로 여러 개 비타민 섭취하는 것보다 안정된 함량인으로 제조된 종합 비타민, 종양 영양제 종합 비타민이죠. 매일 하나씩 먹으면 좋다.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니까 어느 하나의 단독 비타민이 과량으로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안정된 함량인으로 제조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안정된 함량인으로 제조된 자,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0% 편식 없이 알맞게 일반 식사를 먹고 있다는 거 과신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하나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천연 비타민보다 합성 비타민이 좋다. 사이가 없다. 합성 비타민 역시 순수한 성분을 만들어서 자연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타민은 살찐다. 비타민은 칼로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비타민 역시 칼로리 거의 없어요. 에너지원이 게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가 0이죠 거의. 그래서 살찐다는 건 잘못된 말인 것 같고 언제쯤 먹는 게 제일 좋냐? 아침에 먹는 게 좋다. 비타민은 세포들을 깨워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아침에 먹었을 때 좋죠. 뇌라든가 그리고 신대사라든가 특히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효과가 적이다. 그렇죠. 자기 전에 이제 뭐 다 가라앉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음식과 함께 복용할 때 가장 흡수에 좋으므로 물과 함께 식사와 직후에 먹는 게 좋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 지용성 밑에 보시면은 자, 우선 A부터 보실게요. 자, A는 지용성이죠. 자, A 레티놀이라고 불렀잖아요. 레티놀. 레티놀 이거 물이죠. 눈. 눈이니까 시각 기능. 첫 번째 나와 있죠. 항산화 작용. 그래서 없을 경우는 야맹증, 안구건조증, 뭐 백내장 등 생긴다고 하죠. 근데 요거 보시면 배아에 발달해가지고 성기능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많이 부족한 경우는요. 근데 과잉증은 뭐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탈모 생길 수 있고 뭐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 동물의 간도 들어있고 채소, 뭐 아까 당근에도 들어있다 했잖아요. 채소로도 들어있고 동물과 채소에 골고루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DK인데 D는 말씀드렸죠. 햇빛이라 제가 설명드렸어요. 체내칼슘과 무기질의 항상성 유지. 항상성이라는 게 뭐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죠. 뼈의 칼슘 축적.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일부 세포의 분화 및 증식과 분할을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구루병, 뼈가 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휘어버려요. 구루병. 그 다음에 성인기 중에서도 임신기 특히 자, 아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뼈가 좀 연해진다. 물을 연, 덜화. 뼈가 부러지는 현상. 그 다음에 폐경 이후에 55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 여자들이 많이 묻는데 여자아이 구루병, 임산부 여자들이죠. 골련화증. 그 다음에 할머니들 또는 중년 여성 골다공증. 자,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위험한데 요것들이 비타민 D와 관련이 있고 칼슘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까
연령별로 생애 주기별로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과잉증은 뭐 또 좀 칼슘을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고칼슘 혈증, 피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칼슘이, 또는 고칼슘 요증, 오줌 속에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신장을 무너뜨리고 심혈관계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걸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칼슘 복용제를 먹을 때는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E는 항산화제. 자, 대표적인 알파토코페르의 기능은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항불임 기능도 있고, 불임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면역 기능 해가지고 뭐 땅콩 같은 뭐, 잣 땅콩, 뭐 호두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난황, 계란 노른자죠. 이런 데 들어 있고, 어쨌든 됐고, 그다음에 K는 혈액 응고 말씀드렸죠. 코아굴레이트, 코아굴레이트 C를 K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피를 굳게 하는 거예요, 혈액 응고. 그러니까 혈액 응고 지연, 피가 안 굳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관련이 있고 무청이나 브로콜리 같은 식물에 들어있다. 자, A 보시면은 한국에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다. 전구체로 레티놀, 카로티노이드 등이 있다. 자, 다 아시죠? 일종의 암혈증이다라고 하면 정리 드렸고, 자, A 보시면은 자, 간유, 쇠간, 뭐 돼지간 많이 들어있네요. 당근, 만 들어있죠. 자, 이런 식으로 채소와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에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자, 체크해 놓으시고, 뭐 당근, 만, 돼지간, 만, 뭐 간류는 8만, 40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D 보시면 사진 보셔요. 왼쪽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빡빡한데, 자, 오른쪽은 조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게 다공, 골다공 된 거죠.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븐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받으면은 비타민 D를 생겨요. 그래서 없으면 생기는 그룹병, 뼈가 휘는 거죠. 임산부들은 골련화증, 폐경기 여성은 골다공증.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비타민 D의 이제 지용성 비타민 보시면은 어, D 보시면 어디 들어있는지 보시면은 뭐 참다랑어 간유, 생선 기름이죠. 연어 간유, 뭐 넙치 간유, 뭐 이렇게 생선에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뭐 버섯에도 물론 들어있는데 뭐 굉장히 소량이죠. 햇빛을 잘 쬐는 거, 자외선을 잘 쬐는 거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먹는 것만큼 쬐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는 항불임성 인자 말씀드렸죠. 항산화 아니면 항불임이에요. 많이 부족하면 산화가 되고 몸이 병을 일으키는 거죠. 암도 유발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항불임, 불임을 막는 거니까 부족하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유부터 뭐 밀신유 기름, 올리브유, 아마육류, 기름, 식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K는 혈액 응고 말씀드렸죠. 코아굴레이트, 성인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좀 어린 아이들에게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자, 뭐 시금치나 뭐 브로콜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식물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자, K 보시면 혈액 응고예요. 글루탐산과 이산탄소가 만나가지고 비타민 K에 의해서 프로트롬빈이 칼슘이 진행돼가지고 트롬빈이 되고 피브린 여기 있는 피브린으로 피가 굳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여기 비타민 K 작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수용성인데, 자, 수용성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아민은 비타민 B1,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 비타민 B3의 뭐 화학물질은 나이아신, 1, 2, 3 돼 있는데 보시면은 에너지 대사 과정 중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조효소의 전구체다. 자, 조효소란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자, 없는 경우는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각기병, 요즘에 거의 없는 병인데 잘 못 먹는 나라나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심장 확대나 부종 또는 말초식인 마비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리보플라빈은 뭐 구순 구각염, 뭐 입에 뭐가 나거나 혀에 뭐가 나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성장이 잘 안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 나이아신은 펠라그라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피부염, 설사, 뭐 정신, 뭐 디멘티아, 디아리아,
더마티티스, 나중에는 뭐 D에서 사망까지 이루어지고 뭐 4D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나이아시는 되게 많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많이 부족하지 않는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비타민 B6부터 요거는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